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장중에 좀 하락이 되면서요. 종가로 5% 밀려서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락이 됐다고 하는데 어, 그렇게 크게 데미지 받을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코로나 변이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하지만 증시 자체 그 프로스를 보면은 어제 또 다우는 상승이 됐고 나스닥은 살짝 밀렸어요. 1%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과대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은 되지만 역시나 큰 구간을 이탈시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또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추세선을 다시 깼다라는 거 대신에 추세선의 지지 구간은 이탈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0.6%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봉에서 놓고 봤을 때도 이탈은 됐지만 충분히 오늘 장중 안에도 또 올라올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큰 부분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데미지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번에 12월 4일날 하락이 됐었던 5,600만 원 근처까지는 한번 밀려줄 수는 있어요. 하락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근데 요 이하로 크게 밀린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중에 지금 5,800만 원까지 가고 했는데 지금 요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 지금 자리면 여기 빨간 줄로 봤을 때 지지선을 유지해주는 구간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승이 좀 더뎌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관련주들만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것도 봤을 때 약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리 좀 하락세를 보여준 상태고 전체적으로 상승폭 비례했을 때 절반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안 받은 건 또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12월 4일 이후로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좀 아대하게 눌려줬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가 마이너스 0.48%,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범위가 또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또 하락이 됐다가 또 반등을 주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연말에 대한 어떤 물량 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개인분들도 다 현금을 빼고 있는 그런 시기다.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기로 인해서 약간의 조금 조정이 나온 거고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승되고 있는 코인들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코박 토큰 같은 경우도 7% 올라가고는 있지만 어제 하락이 8%가 됐기 때문에 그냥 본전치기 정도 느낌이고, 자, 밀크코인도 마찬가지죠. 밀크코인도 전체적으로 크게 갔다 왔지만은 요 부분에서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 점점 전반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돌파 이후에 여기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 돌파된 이후에 하락이 됐는데 이탈을 시켜놨는데 다시 재상승으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굉장히 강해질 거다. 그래서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선 저항선 보듯이 추세도 이렇게 한번 돌파됐다가 깨지고 다시 넘어간 애가 더 강해요. 그래서 지지선도 붕괴됐다가 못 가다가 다시 올라왔던 애들이 강하듯이 추세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어, 캔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한번 이탈 시에 다시 뚫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강세 패턴 전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지금 이제 기사를 많이 보니까 안 좋은 내용들도 사실상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봐야 될 게 그 오미크론 얘기가 지금 주된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그래서 헝다 사태나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진다면
만약에 이제 하락이 좀 된다면 비트코인이 5,600만 원까지 좀 보시고, 만약에 재상승, 재추세 돌파가 나왔을 때는 반대로 강세 패턴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모든 코인들이 하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준 코인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아이오타라는 코인이에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 코인으로서 시가총액이 4조 7천억이 됩니다. 굉장히 높죠. 자,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날 12월 4일 날 16%, 장중에 20% 넘게 하락됐는데, 이 부분을 21일 날 다시 다 회복시켜 놓고 지금은 어디를 넘어가고 있죠? 예, 그렇죠. 이날 붕괴되었던 시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전에 이제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시가를 뚫고 올라가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신에 추가 시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비중에 대한 문제예요. 돌파된다고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싣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비중을 조절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YO타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00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봐도 좀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0원까지가 해봐야 뭐 지금 1,500, 150원 정도 남았죠. 170원. 요 구간만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큰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기준에서는 아이오타가 선방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거래대금도 크게 몰리고 있진 않아요. 대신에 이 갑작스러운 이제 상승세로 인해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도 굉장히 선반영을 잘해줬죠. 어제 이제 1,700원을 지켜주는 라인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연속으로 해서 1,800원을 넘어가고 있고, 장중에 오늘 많이 가면 한 1,900원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크게 봤을 때는 2,000원 돌파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계산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도요, 거래가 많이 축소됐어요. 하락됐을 때. 근데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가 조금 더 실리면서 큰 방어를 해줬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오히려 단기 2,000원까지 또는 1,900 후반까지도 상승이 좀 가능하겠다. 대신에 저 자리 갔을 때는 반드시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고 2,000원 돌파로 봤을 때 한번 나머지 비중을 끌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넘냐 안 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오타가 만약 2,000원을 뚫고 넘어가 준다면 전반적으로 어떤 코인 시장에 대한 상승폭을 좀 이끌 수도 있고, 반면에 주도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빗대어서 저번에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그쵸? 네, 사실 조정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조정이 어제 한 방에 7.8%가 떨어졌어요. 전날 4.6%, 이틀 동안에 대략 12%가 하락이 됐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에 이게 촘촘히 시간 걸려서 빠진 게 아니고 이틀 동안 확 뺐는데, 지금도 다시 지지선에 내려와 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 자리이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폴리곤이 지금 3,500원 정도 갔다 온 이후에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도 좀 잡힌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곤은 지금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자리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가가 바닥 자리가 높아지고 있죠. 자,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긴 우상향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자리가 2,800원까지 빠진다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좀 깨질 거예요. 2,800원까지 빠진다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3,000원 위에서 지켜주면서 계속 움직인다면 추가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요. 아까 전에 이제 봤던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2,000원 근처 갔을 때 비중을 축소하고 나머지를 2,000원 돌파되는 것까지 한번 지켜봐도 괜찮다. 만약에 2,000원 근처 갔는데 비중을 줄였는데 돌파가 안 되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비중 축소된 자금을 나중에 조정받았을 때 한 1,700원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재매수 자금으로 활용을 하거나 1,700원에서 한 1,600원 정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재추매 공략 또는 신규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상 뭐 아주 마음 편하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봉을 놓고 봤을 때도 일시적인 구간인데 오늘 중에 좀 반등 포인트는 잡힐 거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1시간 봉인데 단기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시간이 9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은 여기를 맞고 다시 조금 더 밀릴지 아니면은 반등이 나와서 5,900에서 6,000까지 반등이 좀 나와줄지 자리값이 오늘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락이 많이 됐을 때 좀 기회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와는 다른 흐름이 조금 연출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흐름은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좀 전환이 된 시점이고 혹시라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큰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5천까지 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5천까지 밀린다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5천 요 600, 12월 4일 날 자리를 찍어줬던 요 자리가 혹시라도 붕괴가 된다면 비트코인은 5천만 원 밑에서 한동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요건 아직까지 이제 추세가 좀 어떤 붕괴됐을 때 얘기인데 아직은 좀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직은 좀 걱정하기보다는 반등 기회도 반면으로 좀 노려보고 저가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